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우유 한두 잔으로는 약해지는 뼈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우유를 마셨음에도 갑작스러운 골절로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뼈는 증상 없이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 작은 충격에도 툭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장기 입원이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2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뼈 건강은 혈관이나 심장보다 훨씬 간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몇 가지만 바꾸고 흡수를 도와주는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 없이도 일상 식사를 통해 뼈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허리 통증이나 골절 걱정 없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걷고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히 약해지는 뼈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충분한 칼슘을 공급해주는 음식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생각보다 흡수율이 낮고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꾸준하고 현명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오랫동안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멸치를 먹을 때 씹기 불편하거나 딱딱해서 치아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께는 멸치를 씹어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멸치가루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멸치를 통째로 갈아 만든 멸치가루는 칼슘 손실 없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100g의 멸치가루에는 최대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한 컵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게다가 멸치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 인도 함께 들어있어 뼈 형성을 더욱 도와줍니다. 이렇게 뛰어난 영양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멸치가루는 말 그대로 칼슘 폭탄이라 불릴 만합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한두 큰술을 뿌려 들기름 한 숟가락과 참깨를 넣고 비벼 드셔보세요. 여기에 반숙 달걀 하나를 올리면 비타민 D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칼슘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입맛에 맞게 김을 곁들여 드시면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건강 밥상이 완성됩니다. 또한 멸치가루는 나물 무침이나 된장국, 국수 위에 살짝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어떤 음식에든 감칠맛을 더하면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직접 만들고 싶다면 멸치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마른 팬에 볶은 뒤 식힌 후 믹서에 곱게 갈아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고 단순한 변화 하나로도 우리는 뼈 건강에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도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진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멸치가루처럼 작고 강력한 음식도 있지만 뼈 건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스로만 알고 계신 케일은 뼈를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이 케일입니다. 케일은 녹색 잎채소 중에서도 칼슘 함량과 흡수율이 모두 뛰어난 채소입니다. 100g의 케일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한 컵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 무려 5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금치의 5% 흡수율과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흡수율이 높은 이유는 케일의 옥살산이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보다 몸에 잘 흡수되는 방식으로 들어있다는 것이 뼈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생으로 샐러드나 쌈으로 드셔도 좋고,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2분 이내로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부드럽고 먹기 편합니다.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수용성 성분이 빠지면서 칼슘 흡수율도 오히려 높아집니다. 케일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뼈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들깨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케일을 살짝 데친 후 들깨가루 1숟가락, 들기름 1숟가락, 다진 마늘과 액젓 약간을 넣어 무쳐 드시면 고소하고 감칠맛이 살아나는 건강 반찬이 됩니다. 특히 들깨에는 칼슘뿐 아니라 오메가3와 마그네슘도 풍부해 케일과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 케일 한 줌씩만 올려도 뼈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셈입니다. 케일은 그저 쌉싸름한 잎채소가 아니라 시니어의 뼈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지켜주는 녹색 영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도 즐겨 드시는 친숙한 재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음식은 뼈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비밀 무기이기도 합니다. 케일처럼 자연에서 온 녹색 식재료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익숙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르신들께서 간식으로도 즐겨 드시고 빵이나 샐러드에도 곧잘 곁들여지는 바로 그 재료, 치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칼슘 음식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유제품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특히 높고 흡수율도 뛰어난 식품입니다. 특히 잘 숙성된 치즈, 예를 들면 파르마산 치즈 같은 경우 100g당 칼슘이 1000mg 이상 들어있어 우유의 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흡수율도 30에서 40%로 멸치나 일반 채소보다 더 좋습니다. 게다가 치즈는 발효된 식품이라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속이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칼슘을 강화한 슬라이스 치즈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우유를 소화하기 힘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는 무려 500mg에 가까운 칼슘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2장만 드셔도 시니어 권장량에 거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치즈를 드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오믈렛을 만들 때 한 장을 올려 녹여 드시거나 방울토마토와 함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사과, 달걀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 C, D, K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치즈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하루 1~2장 이내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즈와 콩류를 같이 먹으면 콩 속 피틴산이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두부나 콩국수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는 맛있게 즐기면서도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특히 씹기 어렵거나 식욕이 없을 때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 시니어 식단의 제격이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유제품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식물성 대안입니다. 치즈처럼 맛있고 편리한 유제품도 좋지만 유당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슘 섭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식물성으로 속은 편안하면서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유와 두부입니다. 먼저 두유부터 살펴볼까요? 일반 두유는 칼슘 함량이 낮지만 요즘은 칼슘을 강화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에는
150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두유는 콩에서 만들어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도 함유되어 있어 폐경기 여성의 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유를 마실 때는 작은 팁이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꼭 잘 흔들어야 합니다. 강화된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가능한 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당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두유 한 잔에 삶은 달걀이나 치즈를 곁들이면 속도 편안하면서 칼슘 섭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두유와 함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응고시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칼슘 강화 두부를 고르면 반 모만 드셔도 우유 한 컵에 해당하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흡수율이 20-30%로 다소 낮지만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연세 드신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요리법도 다양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브로콜리와 함께 간장, 들기름, 다진 마늘로 조물조물 무쳐내면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두유와 두부는 속에 부담 없이 칼슘과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식물성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만 잘 활용해도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이제부터는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잘 흡수되어 뼈로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생활 습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흙이 나쁘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먹은 칼슘이 몸속에서 잘 흡수되고 뼈로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생활 속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따라 뼈로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햇볕을 쬐는 시간도 짧아져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정도 햇살 좋은 시간에 산책하거나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햇볕이 어려운 날에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와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치즈나 오믈렛, 멸치 요리와 함께 먹으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풋고추, 귤,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은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 마늘, 양파 등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도 장 건강을 돕고 칼슘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식초나 레몬즙과 같은 약간의 산성 성분은 칼슘이 이온화되어 몸속에 더 잘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멸치무침에 풋고추를 넣어 먹는 것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지혜인 것이지요. 이처럼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떤 환경에서 흡수되게 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칼슘을 뺏어가는 생활 습관과 뼈로 이동을 도와주는 일상 속 활동들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먹는 음식이 칼슘 흡수를 돕는다면 반대로 우리도 모르게
칼슘을 빼앗아가는 생활 습관들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뼈를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과 더불어 칼슘이 뼈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상 속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짠 음식, 즉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속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반찬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반찬은 가급적 싱겁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멸치가루나 치즈처럼 원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할 때는 다른 반찬의 간을 더욱 조절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커피나 탄산음료 속의 카페인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그 이상 마시면 오히려 뼈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은 물론 위의 부담도 적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뼈는 움직임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더욱 단단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칼슘이 뼈 속에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만으로도 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매일 30분씩 햇빛 아래서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과 골밀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지지하고 새로운 뼈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 1g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 들어 60kg인 분은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양은 두부 반 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습관과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면 우리가 먹은 칼슘이 몸속에서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뼈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식사를 통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구성한 실천 가능한 황금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하루 식단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하셔도 약해지는 뼈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식단이 있다면 더 실천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루 3끼 식사와 간식을 통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황금 식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칼슘이 풍부한 오믈렛과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달걀 2개에 방울토마토와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넣어 만든 오믈렛은 비타민 D, C,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무가당 두유 한 잔, 사과 반쪽만 더하면 속도 편하고 뼈도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점심 식사는 멸치가루를 뿌린 밥, 구운 생선, 그리고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추천드립니다. 멸치가루와 들기름, 통깨를 섞은 밥은 감칠맛과 영양을 모두 갖췄고 고등어나 연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채워줍니다. 여기에 케일 두부 된장국을 곁들이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점심 한 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두부와 버섯을 넣은 들깨탕, 잡곡밥, 청경채 닭고기 볶음이 좋습니다. 뼈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 마그네슘까지 고루 들어있어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간식으로는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아몬드 한 줌,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3끼 식사에 간식까지 더하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뼈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과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그리고 햇볕을 즐기는 소소한 습관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케일 한 줌, 계단 몇 칸, 두유 한 잔이 쌓이면 내일의 나를 튼튼하게 지켜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이 전한 이 한 끼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